네, 경기도 부천시을 더불어민주당 김기표입니다. 후보자님 우선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 본인 금남고소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후보자 본인도 이 주식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금남고석을 매수할 때 배우자나 뭐 시속이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하고 다 의논을 본인도 하셨나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같이 의논해서 매수하신 거네요? 예. 예. 그때 아까 뭐 투자의 개념도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다른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답변 중에 배당 여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했다 이런 답변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어떤 면을 보고 투자의 개념으로 그때 사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게 되면 얼마나 받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배당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매수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명확히 해주시죠. 투자의 개념으로 샀다면 네네.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매매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보다는 보유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는 배당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그냥 추측만 했나요? 예,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좀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비상장 주식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공개적으로 잘 매수되지 않고 매매되지 않고 서로 아는 처지에 매매할 때 이게 좀 사주라. 그리고 아까 경영권을 뭐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대가나 어떻게 이거 사면 뭐가 좋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배당 얘기를 당연히 했을 것 같은데 왜 배당 얘기를 몰랐다는 취지로 얘기합니까? 배당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일단 적어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배당 여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했다고 답변을 하시고 얼마나 받을지는 몰랐다는 말씀으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배당을 받을 것은 확실하게 인식하고 매수를 한 거 맞습니까? 그게 확실하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까 투자의 개념으로 사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니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네네. 배당을 어느 정도는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뭐 매년 일정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사실은 얘기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거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후보자 본인이나 네. 자식들 그다음에 배우자의 돈이 지금 얼마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비상주식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주식도 아니고 네. 그런 상황이면 특히 경영권을 위해서 저쪽에서 꼭 사달라고 하는 입장이면 내가 배당을 꼭 해줄게. 배당은 보통 얼마 정도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 매수 당시에는 저희 시수께서 대표이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아까 투자라고 하는 것은 배당이 될지 정도만 하고 배당이 나중에 안 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셨다는 건가요? 그것은 회사 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이 조금 뭔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질의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맞습니다. 뭐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주식을 투자할 수 없거나 자본주의 시대에 애들 금반지 안 사주고 주식 하나 사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거 외에도 대법관 후보자라고 하면 또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것이 있고 만약에 이제 이게 변호사를 혹시 하실 때 뭐 주식을 그때 샀다든지 하면 그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판사 시절에 이거를 이렇게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시세 차익 뭐 투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사청문회 하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답변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답변이어서 제가 조금 어색했다고 할까요? 마치 기업하는 분이 앉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그게 위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런 것에 답변을 할 때는 적어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는 그런 답변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사실은 두 분의 자제분들은 부모님들 덕분에 저렇게 주식을 많이 가치가 높은 걸 보유하게 됐잖아요. 그럼 그것이 위법하진 않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답변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 사법농단 관련해서
그때 한참 법원에서 뜨거웠을 조사위원회가 설치됐을 때 그 후보자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적은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법원 행정처장님이 조사 대상 컴퓨터들을 추가조사위원회에 이미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제출에 그치는 것이고 저장 정보까지 이미 제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영장주의로 보기 어려우니까 이거 열어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대체로. 그 다음에 행정처 시민관들 컴퓨터 이게 보안이 걸려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함부로 열어보면 되겠냐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직권남용, 국제인권법 연구의 세미나 축소 지시는 부당한 사법행정권 행사임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서 징계조차 종료됐기 때문에 또 열어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파일, 이게 가장 그때 문제가 됐었죠. 예. 뒷조사 파일 역시 파일의 작성 관리 여부에 대해서 이게 피해자도 없고, 그 다음에 이 판사들, 일반 사찰했다고 하는 판사들이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는 것도 없는데 이것을, 열어볼 필요 있겠느냐, 열어볼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쓰셨어요. 지금도 그때 그 글을 쓸 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생각은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지금 쓰게 된 이유는 제가 행정처에 근무할 때는 이런 뒷조사 파일 이런 것은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요. 당시에 그 법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법 절차 원칙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행정처 내부 문서에는 여러 가지 대외 비자라도 있을 수 있고 부적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차를 지켜서 보자는 취지였고 그 이후에 그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들을 보고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추가. 그것도 답변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판사들 뒷조사 사찰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하게 굉장히 세상에 떠들썩한 사실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고 답변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지식과는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적법 절차 얘기하시는데 그 일 있고 나서 2018년 1월 29일에 수원지법 소속 판사들이 다 성역없는 조사해라 이렇게 막 법관회의 하고 그 다음에 중앙지법에서 2월 6일자에 다 철저하게 조사해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중앙지법에서 영장까지 전담하셨던 분이 이 부분이 영장주의 예외다라고 해서 쭉 글을 쓴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위반이라는 형식적인 논리를 내세워서 정당하게 지금 규명해야 되는 수사권이 없는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내부적인 어떤 글을 써서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인상이 들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사법농단에 전혀 관련이 없고요. 조사나 수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행정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론적인 원칙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글을 게시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있었던 일들을 알게 되고 저도 굉장히 많이 실망했고 부끄러웠습니다.